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웹젤2의 새로운 기능들 배우시면서 유니폼 어레이라고 하는 것하고 트랜스폼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 이걸 배우기 위해서 제가 뭐에 대해서 설명할 거냐면 GPU 아키텍처, 특히 메모리에 관련된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웹젤1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먼저 이제 GPU 메모리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웹젤1 강의에 썼던 GPU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 엔비디아 테그라 파워,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자료를 썼는데 아랫부분에 메모리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이렇게 이제 셋업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각각의 버텍스 프로세싱 유닛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 결과물은 결국에 가서는 또 이렇게 초록색 부분에 세이브가 되고, 이 결과가 다시 메모리에도 저장될 수 있고요. 저장된 결과가 다시 이제 프래그먼트 프로세싱에 의해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 GPU의 원래 복잡한 모델로 생각해 보면 너무 단순화시킨 모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구나. 버텍스 프로세싱이 이렇게 여러 개의 병렬로 처리가 되고, 프래그먼트 프로세싱도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신 데는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보다는 제가 조금 더 좋은 그림을 가졌어요. 이거는 지포스 6 계열 GPU의 아키텍처인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호스트 프로세서가 버텍스 프로세싱으로 데이터를 주는데, 이 데이터는 메모리에서 이렇게 갖다 주겠죠. 그리고 하나가 추가된 게 있는데, 이게 텍스처 캐시라고 하는 부분이 텍스처 캐시에서, 텍스처는 당연히 텍스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들이겠죠. 이 텍스처 캐시에서 뭐가 있었냐면, 뭐가 생겼냐면, 이제 버텍스 프로세싱, 버텍스 쉐이더로 가는 경로가 하나 추가돼서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제부터 버텍스 쉐이더도 텍스처를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걸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프래그먼트 크로스바를 통해서 프래그먼트가 만들어지면 이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프래그먼트 프로세서가 이렇게 붙게 되고, 각각의 메모리들이 이제 나뉘어져 이렇게 있다. 이런 아키텍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고, 파이프라인을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픈GL ES 2.0과 3.0은 이렇게 블락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기능으로 봤을 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버텍스 버퍼, 어트리뷰트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음 개념을 설명드렸었죠. 버텍스 프로세싱은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제 버텍스 버퍼 메모리 구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조금 이제 그림을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바꿔봤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버텍스 쉐이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여기서 쓰이죠.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냐면, 쉐이더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를 짜서 컴파일해서 이 버텍스 쉐이더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니폼 데이터라든지 이렇게 프레임마다 바뀔 수도 있고, 한번 필요할 때마다 바꿔주는 정보들이 있었죠. 우리가 유니폼으로 쓰고 있는 헬로 트라이앵글 프로그램에서도 유니폼으로 쓰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매트릭스였어요. 매트릭스 행렬. 그러니까 지금 이 삼각형을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링을 하겠다 하는 트랜스폼을 위한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유니폼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버텍스가 3개, 삼각형이니까 버텍스가 3개 있었는데,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로 이 버텍스 버퍼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 메모리, 버텍스 쉐이더가 들어가는 메모리, 유니폼이 들어가는 메모리, 결국 결과물이 세이브되는 메모리도 그 메모리가 다른 구조로
블락이 다 분리되어 있을지, 아니면 하나의 구조일지, 아니면 그게 GPU에 있을지, 아니면 CPU에 같이 메인 메모리를 같이 공유해서 쓸지, 이거는 구현한 사람들마다 벤더마다 다르게 구현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크게 생각하면 이렇게 메모리를 쓰는 부분들이 버텍스 프로세싱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트라이앵글이니까 매트릭스보다 데이터가 더 적죠. 그죠? 매트릭스 4x4 매트릭스보다 트라이앵글이니까 XYZ 좌표가 3개밖에 안 되고 XYZ가 있으니까 9개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버텍스 데이터는 몇백만 개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10만 개, 20만 개 버텍스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프로세싱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쓰였어야 되냐면 여기 버텍스 프로세싱 유니트가 병렬로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개 있죠. 이 여러 개 있는 것들이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버텍스 버퍼에 들어있는 버텍스들을 나눠서 분할해서 병렬 처리하겠죠. 그래서 요 오른쪽 그림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렸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버텍스 버퍼 어레이하고 엘리먼트가 이제는 어레이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 어레이 오브젝트들을 이 여러 개 들어있고 그 중에 어떤 어레이를 쓸 거야 라고 딱 정해서 쓰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나눠 가져서 버텍스 쉐이더가 이걸 프로그램을 하는데, 버텍스 쉐이더는 한 세트가 들어가는데 한 세트가 딱 들어가서 모든 버텍스 프로세싱 유니트에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이게 탑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니폼, 그러니까 매트릭스라든지 뭐 설정 정보 이런 것들이 또 똑같이 하나가 설정이 되면 이렇게 많은, 이게 몇십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몇천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많은 병렬 처리 프로세싱 유니트들의 공통적으로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텍스 데이터를 나누어서 가져가게 되고, 이 나누어서 가져간 데이터를 어찌됐든 이제 나중에 이제 프리미티브를 삼각형이면 삼각형, 선이면 선, 그다음에 포인트면 포인트를 그리기 위한 루틴에 다음에 어찌됐든 출력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출력을 어떻게 줬냐면 GL 포지션이라고 하는 미리 정의된 벡터에다가 던져주면 끝이었어요. 이게 끝일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병렬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어떤 프로세서가 처리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져다 또 쓰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3점대가 되면서부터 새로운 경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경로가 생기냐면, 이 버텍스 프로세싱의 결과물을 그냥 출력물로 내서 프래그먼트 쉐이더나 에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결과물을 다시 이 버텍스가 있던 버퍼에다가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무엇이 가능하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버텍스에 대해서 프로세싱을 했어요. 그럼 버텍스의 위치가 바뀌었겠죠? 그 바뀌었는데 이 바뀐 결과물을 그 다음엔 못 써요. 얘가 그게 어떤 프로세스가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없고, 사실 저장할 수 있는 루틴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방법은 베링으로 프래그먼트 쉐이드한테 넘겨주든지, 그죠? 아니면 GL 포지션으로 넘겨주는 것 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계속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버텍스 쉐이더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그 값을 저장한 어떤 버퍼 값을 계속 쓰고 싶다. 그렇다면 어디다가 써야 되냐면 이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여기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유니폼의 값을, 예를 들면 행렬 같은 거를 매번 만들어서 보내줬어야 되는데 이 유니폼 값이 자주 바뀌면 바뀔수록, 또는 이 유니폼으로 보내주는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당연히
속도가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유니폼 값을 리셋하면, 바꾸면 이 유니폼 값이 전부 버텍스 프로세싱 전체를 스톱시키고, 유니폼 값이 뭐가 바뀌었구나, 내가 스톱하고 이 새로운 값을 가져다 프로세싱을 다시 해야지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병렬 프로세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유니폼을 자주 바뀌게 되면, 그리고 유니폼을 바꾸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면 전체 GPU의 프로세스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웹젤 웹젤 2에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이제 여기서 배울 텐데, 요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제가 두 가지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뭐냐면 요거 유니폼 어레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예제를 가지고 하나 여러분들과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은 뭘 할 거냐면요, 삼각형을 하나 그려서 얘를 360도를 회전시킬 겁니다. 제자리에서 뺑뺑뺑뺑 도는 360도 회전시킬 건데, 요거를 그냥 회전시키는 방법하고 유니폼 어레이로 회전시키는 방법을 한번 두 가지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깃허브에서 제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W05A에 No UA, 그러니까 유니폼 어레이 안 쓴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은 뭘 고친 거냐면, 그 헬로 트라이앵글 코드를 그냥 쭉 고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만 고쳐졌냐면, 지금 헬로 트라이앵글 코드에서 렌더씬에 가보면 렌더씬에 무엇이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렌더씬에서 매트릭스를 항상 1110 1111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보냈죠. 그러니까 사실은 삼각형이 한 자리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죠? 한 자리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베리어블로 로트 z라는 값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0입니다. 인티저 값을 쓰기로 했고요. 로트 z 값을 만들어 놓고, 로트 z 값을 0에서 360도다 뭐 이렇게 쓰기 위해서 매스파이 곱하기 180을 했으니까 이건 이제 라디안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코사인 r과 사인 r을 계산해서 자바스크립트 매스 함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매트릭스에다 코사인 코마사 이거죠. Z축에 대한 회전 행렬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게 지금 렌더씬은 모든 프레임 한 프레임마다 얘를 실행하게 되죠. 거의 이제 초당 60번씩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이 로트 Z 값이 계속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예, 계속 바뀌게 하도록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매번 매 프레임마다 이 값이 바뀌는 렌더 루프를 돌릴 때 로트 Z는 로트 Z 더하기 1 %360도, 그러니까 0, 1, 2, 3, 4, 5 이렇게 해갖고 360이 되면 다시 0이 되도록 하는 요 루프를 렌더씬 전에 요걸 딱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매 프레임마다 360도가 이렇게 돌게 되겠죠. 그럼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이 삼각형이 이게 계속 360도 뺑뺑뺑뺑뺑뺑뺑뺑뺑 돌게 됩니다. 이게 왜 정확하게 안 돌고 이렇게 화면이 찌그러져서 돌게 되나요? 그거는 당연히 웹젤로 안 설명했을 때 했을 텐데, 이게 이 캔버스 사이즈가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삼각형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동일한 결과를 만드는데 이제 유니폼 어레이를 쓸 텐데, 이 과정에서 보시면 매 프레임마다 렌더씬이 실행되는데, 렌더씬에서 사인, 코사인 계산, 라디안 계산 이런 것들을 매번 해가지고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16개 어레이 데이터를 GL 유니폼 매트릭스 4FV라고 하는 함수로 매 프레임마다 이만큼의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만큼의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랩탑이나 핸드폰도 이 계산이 부하가 너무 크다 할 정도로 큰 계산량은 아닙니다.
그건 명백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하가 거의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정도의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고치냐면 고쳐서 유니폼 어레이를 쓰는 모델이 w05a.js 파일입니다. 이 w05.a.js 파일을 보시면 맨 처음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테이션 z 값을 0으로 놓고요.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어레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어레이는 현재 지금 비어 있죠. 비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첫 단계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한 번 처음에 딱 불려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니셜라이즈 버퍼, 이니셜라이즈 쉐이더죠. 이니셜라이즈 버퍼에서 나머지 부분은 똑같은데 여기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에다가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0도에서 360도까지 총 360개를 아까 계산했던 이 루틴을 만들어서 로테이션 매트릭스에다가 16개가 만들어지면 푸시하고 16개가 만들어지면 푸시하고 총 몇 개를 푸시하겠습니까? 360개를 푸시해요. 그럼 이렇게 매트릭스에다 계속 푸시를 하게 되면 16 곱하기 360개의 플로팅 포인트가 들어오는 어레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요 만들어진 걸 가지고 나중에 한 번만 보내는 겁니다. 한 번만 보내는 거예요. 한 번만 딱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쓸 거냐면 보세요. 이제 쉐이더 프로그램 볼게요. 쉐이더 프로그램에서 당연히 어떻게 썼냐면 예전에는 매트릭스를 받아서 4x4 매트릭스를 받아서 그것을 썼는데요. 그것을 썼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트랜스폼 매트릭스가 4x4 매트릭스 하나가 아니라 360개로 늘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매번 넣는다면 굉장히 360배 더 데이터 전송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한 번만 보내는 겁니다. 한 번만 보내고 여기다 또 하나의 유니폼을 만들어서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매트릭스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인티저 데이터 하나만 딱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트랜스폼 매트릭스에 매트릭스 인덱스 요걸 가져다 쓰는 겁니다. 30도면 매트릭스 트랜스폼 매트릭스의 30번째 어레이, 45도면 45번째 어레이 이렇게 쓰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쓰게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요 매트릭스 인덱스만 매번 보내주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쉐이더를 만들어 놓고 바인드 쉐이더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프로그램 오브젝트 만들고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에 여기서 지금 쉐이더가 이제 이니셜라이즈 된 다음에 바로 이 매트릭스를 다 보내버립니다. 다 보냅니다. 그러면 렌더 씬에서는 뭘 하느냐? 렌더 씬에는 뭐냐면 없습니다. 그게 매트릭스를 보내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다시 볼까요? 렌더 씬에 원래 거에는 매트릭스를 보내는 부분이 이렇게 있었죠. 렌더 씬 안에 이게 유니폼 포 매트릭스 요거를 매번 매 프레임마다 보내줬었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매 프레임마다 보내주는 거는 뭐만 보내주면 되냐면 각도만 보내주면 됩니다. 인티저로 로테이트 z 값, 요 로테이트 z 값은 아까 시작할 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로테이트 z 값은 0부터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 로테이트 z 값에 따라서 그냥 그 유니폼 값은 인티저 하나만 딱 보내주고 그걸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럼 렌더링 결과는 똑같은가요? 네, 당연히 똑같습니다. 당연히 똑같아집니다.
대신 성능은 조금 더 빨라집니다. 대신 우리가 무엇을 낭비한 건가요? 네, GPU의 메모리를, 매트릭스가 저장되는 메모리를 360배 더 써가지고, 매트릭스 저장되는 공간을 360배 더 써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만든 겁니다. 예, 다음은 트랜스폼 피드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 쓰냐면, 우리가 한번 버텍스에 뭐 좌표라든지 노멀 벡터라든지 이런 걸 줬어요. 그런데 이거를 병렬 처리로 계산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변화를 주고, 그 변화를 준 걸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여러분, 파티클 시스템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파티클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파티클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입자들이 날아다니죠. 근데 입자들을 계속 계산하는데, 그 입자들의 위치나 이런 거 계산을 전부 CPU에서 해서 그걸 매번 데이터를 날려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파티클 시스템으로 뭔가 렌더링 할 때는 막 몇만 개 이런 데이터들인데, 매번 몇만 개의 데이터를 계산하고, 그 계산된 데이터들을 또 매번 GPU에다 전달해줘야 된다고 하면 너무 느려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GPU 안에서 그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 초기 값의 파티클에 예를 들면 XYZ 정보가 있었다면, 그 정보를 가져다가 계속 뭔가를 계산을 했더니 그 다음 스텝에는 여기 있어, 그 다음 프레임은 여기 있어, 그 다음 프레임은 여기 있을 거야, 그 다음 펜은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그것들을 계속 버텍스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버텍스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에서 계산된 결과물을 다른 버텍스 버퍼에다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피드백을 하려면 일단 버퍼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두 개를, 리드 버퍼, 라이트 버퍼 뭐 이런 식으로 하나에서 읽고 하나에서 쓰고 하는 것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 두 개의 그러니까 최소한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에 버텍스가 두 개,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또 하나를 둘 수 있겠죠. 난 이때 무슨 어떤 계산된 결과물을 여기다 저장하고 싶어. 그럴 때 또 하나를 둬서 세 개를 둘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버텍스 쉐이더를 보통 두 개를 만듭니다. 버텍스 쉐이더를 두 개 만들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이 파티클이 뭐 예를 들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 그럼 중력 가속도 계산하는 루틴하고, 요만큼 떨어졌으니까 요 떨어진 파티클을 그려야 되는 루틴하고가 보통 다르게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걸 동시에 개발하고, 동시에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돼서 이제 파티클의 위치를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된 걸 그대로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성능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렌더링 루틴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 복잡한 계산들을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일단 사용하는 방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 일단 VAO를 생성해야 되겠죠. 버텍스 어레이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버퍼를 두 개 생성합니다. 버퍼 A, 버퍼 B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버퍼의 데이터를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삼각형 같으면 삼각형 데이터가 버텍스 데이터 들어있죠. 거기다가 보냅니다. 당연히 두 번 보냅니다. 버텍스 A, 버텍스 B가 있었으니까 그냥 두 개 보내면 됩니다. 나는 첫 번째 라이트 버퍼는 그냥 사이즈만 있으면 되지, 뭐 그러면 여기다 사이즈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메모리 데이터를 다 넣을 필요 없이 사이즈만 넣어줘도 그 사이즈의 메모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투 쉐이더를 만들고요. 뭐 프로그램이 간단하다면 원 쉐이더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텍스 쉐이더 쪽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트랜스폼 피드백으로 쓸 베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이제 코드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 피드백 베링이라고, 그 베리어블은 이거야 라고 선언해 줘야 됩니다. 여기 이제 파라미터는 버텍스 쉐이더 프로그램인데, 어떤 건 이제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두 개 쉐이더 프로그램 버텍스 쉐이더를 두 개 만들기로 했으니까
하나는 드로잉 쉐이더, 하나는 뭐 트랜스폼 쉐이더라고 한다면 트랜스폼 피드백 쉐이더 프로그램에 어떤 베링한 어떤 버퍼의 네이밍을 불러주고, 이건 이제 세퍼레이트 어트리뷰트, 인터리브 어트리뷰트하고 세퍼레이트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전에도 배웠을 것 같은데, 버퍼를 XYZ, XYZ, XYZ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 XXXXX를 다 넣고 YYYYY를 다 넣고 ZZ 다 넣는 방법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XYZ, XYZ 이렇게 묶어서 보내기 때문에 세퍼레이트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코드는 투 코드로 만드는 겁니다. 투 코드로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첫 번째는 뭐 처음 부분은 똑같습니다. 여기 만들고요. 여기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로 제가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 버텍스 카운트는 3개, 트랜슬레이션 x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삼각형이 그냥 원래 처음 위치는 딱 삼각형 XYZ는 주는데,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삼각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에 얼만큼씩 움직일 건가, 요거 값을 정하기 위해서 트랜슬레이션 x라는 값을 정했고요. 버퍼는 2개를 만들었습니다. 버퍼 A, 버퍼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드 버퍼, 라이트 버퍼라는 게 따로 또 뒀어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코드를 보시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버퍼 A하고 버퍼 B가 있는데, 이렇게 한 번은 리드에 쓰고 한 번은 라이트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버퍼를 스와핑을 하는 겁니다. 난 요번에 여기서 읽어서 여기다 저장을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버퍼를 스왑하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버퍼 A, 버퍼 B가 있는데, 어떨 땐 리드 버퍼가 버퍼 A가 되고 어떨 땐 리드 버퍼가 버퍼 B가 되도록 이렇게 스왑하면서 스위칭하면서 쓰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버퍼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버퍼 이니셜라이즈 하는데 원래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연히 이제 VAO,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크리에이트를 했죠. 크리에이트 했습니다. 그리고 바인드 버텍스 어레이 한 다음에 버텍스 A, 버텍스 B를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요거 똑같은 초기 값을 그냥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두 버퍼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VAO에는 버퍼 A, 버퍼 B가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리고 리드 버퍼에는 버퍼 A, 라이트 버퍼는 버퍼 B다 라고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줬습니다. 초기화를 시켜줬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뭘 해줬냐면 그 버퍼에 들어간 거는 첫 번째 어트리뷰트는 플로팅 포인트로 XYZ 포지션이죠. 3개야 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바인드를 풀어준 거죠.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했어요. 한 번 더 했는데 VAO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VAO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요거는 이제 드로우 VAO라고 했는데, 리드 버퍼만 여기다가 바인드 했어요. 리드 버퍼는 이미 이 버퍼는 크리에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이 크리에이트 된 리드 버퍼를 드로우 베이오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에다가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리드 버퍼, 하여튼 초기 값은 리드 버퍼가 되겠죠. 리드 버퍼만을 바인딩해서 그리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트리뷰트 이제 설정하고 바인딩 풀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졌냐면, 실제로는 버퍼 2개가 있는 VAO가 있고 버퍼 하나가 있는 드로우 VAO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요 프로그램은 W05B 프로그램은 2세트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세트를 2세트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이게 TF 트랜스폼 피드백 프로그램인데,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쉐이더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냥 어차피 안 사용해요. 할 겁니다. 그리고 드로잉 할 때도 드로우 포인트로 그냥 그릴 거예요. 삼각형을 그리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그릴 거기 때문에 제일 간단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유니폼 값으로 트랜슬레이션 x라고 하는 값을 받아서
여기 보시면 아웃에 벡터 3차원 벡터가 tf 포지션 아웃으로 선언된 값이 하나 있죠. 이게 베링 값입니다. 베링 값인데 이게 트랜스폼 결과물이 저장되는 값입니다. 저장되는 곳이 tf 포지션 요 버퍼예요. 그래서 tf 포지션 값에다가 포지션 값을 저장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장했냐면 트랜슬레이터 x니까 x 값만 바꿔 가지고 여기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값은 기존 포지션 되니까 x 방향만 조금씩 요 트랜슬레이션 x 값으로 유니폼 들어온 값으로 증가하겠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프로그램을 하나 다 한 세트를 만들어서 컴파일해서 링크까지 했습니다. 링크까지 해서 그래서 링크 프로그램 tf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드로잉 쉐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드로잉 쉐이더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냥 포지션 값을 읽어서 그냥 포지션에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덧셈을 넣어도 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기는 예를 들면 그리는 루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매트릭스도 곱하고 뭐도 곱하고 그런 복잡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굉장히 뭐 일이 많겠죠. 그죠? 이 일이 많은 일을 여기서 해줄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노란색 색깔 칠해서 삼각형을 그리는 루틴을 이렇게 플래그 컬러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GL 포지션은 이쪽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베링으로. 네. 그리고 나서 똑같이 또 한 번 더 드로우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링크까지 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행은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트랜스폼 피드백이라고 하는 실행이 있고 렌더씬이라고 하는 실행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실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실행해 주는 부분이죠.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x 값은 0.01로 그냥 놔두고 고정된 값인데 왜 뭐 한 번 고정된 값인데 왜 여기다 넣어놨나요?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이따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트랜슬레이션 x 값을 0.01을 여기다 그냥 고정시켜 놓고 트랜스폼 피드백을 하고 렌더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폼 피드백에서는 뭘 하느냐? 트랜스폼 피드백에서는 유스 프로그램을 tf 프로그램을 유스를 하고요. 바인드 버텍스 어레이는 VAO를 써요. 우리가 바인드 어레이가 두 개 있었잖아. VAO하고 드로우 VAO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렌더씬에서는 프로그램 바인딩을 드로우 프로그램을 하고요. 드로우 VAO를 바인딩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걸 바인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텍스 어트리뷰트 포인터 요거는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사실 근데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여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트랜스포메이션 로케이션은 get 유니폼 로케이션 요 트랜슬레이션 x다 라고 알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유니폼 트랜슬레이트 보내주고요. 0.0이 보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바인드 버퍼 베이스 해놓고 라이트 버퍼라고 알려줍니다. 여기 첫 번째 여기 우리 버퍼 이니셜라이즈 할 때 tf 포지션은 트랜스폼 피드백 베링이다 라고 이걸 해줘야 됩니다. 꼭 해주고 나서 매 프레임마다 뭘 하냐면 스텝마다 비긴 트랜스폼 피드백을 하고 드로우를 합니다. 이때 드로우를 할 때 우리가 버텍스의 위치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삼각형으로 그리거나 복잡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각각의 버텍스에다 대고 한 번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무조건 포인트를 써주는 게 옳습니다. 포인트를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드로우하기 직전에 비긴 트랜스폼 피드백, 엔드 트랜스폼 피드백을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뭘 하냐면 여기 라스터라이저 디제이블을 합니다. 라스터라이저 디제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포인트로 그린다고 했으니까 이 포인트로 그리는 명령에 의해서 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점이 나온 결과를 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지 마라. 그러니까 라스터라이저를 디제이블 시켰으니까 안 그려요.
라스터라이저가 그린 결과를 그냥 무시해버려라 했으니까 안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프래그먼트 쉐이더 이런 것들을 실행하지 않게 되고 라스터라이제이션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되는데 리드 버퍼, 라이트 버퍼에 저장이 됐었을 겁니다.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드 버퍼, 라이트 버퍼를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뭘 했냐면 수합을 했죠. 이렇게 바꿔주고 드로우 버퍼한테 너 이거 바뀌었는데 리드 버퍼를 바인딩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거 어트리뷰트 포인터나 요것들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솔직히 저도 요 부분을 요걸 이렇게 몇 프레임마다 해줘야 될까? 이거 좀 고민이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프레임을 그려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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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야 되니까 네, 이렇게 매번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코파일럿이나 챗GPT 써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는 루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트랜스폼을 먼저 실행하고 났으니까 리드 버퍼가 이걸로 바뀌었잖아요. 라이팅된 버퍼로 바뀌었으니까 라이팅된 버퍼를 가지고 드로우를 하게 됩니다. 렌더 라스터라이제이션을 오프 시키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오프는 시켰지만 오프 시킨 거를 바로 또 디제이블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렌더링은 다 됩니다. 그래서 렌더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로그램인데 원쉐이더인데 네, 릴로드 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쫙 하고 진행되게 돼요. 제가 지금 이 코드는 두 개의 쉐이더 세트를 가지고 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두 개의 세트로 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는 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봐 하고 제가 그 코파일럿인가요? 코파일럿한테 한번 시켜봤어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 채팅 시켜가지고 하나로 단순하게 뭉치고 여기 렌더씬하고 트랜스폼 피드백 스텝하고 요 두 개의 함수를 하나로 합쳐봐 하고 인공지능한테 시켰더니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나는 프로그램 쉐이더 프로그램 하나로 포지션이 간단하게 디스플레이 되는 것만 필요하다. 이럴 때는 w05b onShader.js 코드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메인 프로그램에 메인 프로그램에다가 여기 코멘트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코멘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트랜슬레이션 값을 0.01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랜덤 함수로 잠시 바꿔올게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으실 수 있냐면 이 프로그램에서 릴로드 해볼게요. 릴로드 하면 랜덤이니까 오른쪽을 가려다 왼쪽을 하려다 이렇게 혼자 막 왔다 이렇게 바르르 떨게 되죠. 그렇죠? 뭐 연속해서 여러 번 오른쪽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좀 움직일 거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이그젬플로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산을 통해서 이 버텍스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어떤 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파티클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짤 때 이렇게 짜놓으면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